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모자 쓰셔야죠. 이 동절기용 KF21 시즌2 모자를 쓰고 저는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일주일 지나면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 11월달. 그러니까요. 뭐 댓글에 보면은 이 모자가 뭐 군밤 장수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닌데? 이렇게 멋있는 군밤 장수 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군밤 작업들이 그 원가 계산을 하다 보면 거기에 네. 물건에 집중하다 보면 모자에 신경 못 쓰는데? 그럼요. 네, 그것도 모자에- 그렇고 네. 예. 이게 뭐 지난번 이 시즌 1 모자는 55,000원이었는데 근데 이거 그건 저기잖아요. 예. 하적. 하적이었고 네. 이 동절기는 아무래도 재료가 재료가 올라가죠. 재료가 틀려. 재료가. 예, 그래서 6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뭐 옷감 같은 게 더 많이 들어가죠. 예. 원단이. 맞습니다. 아무튼 예. 제가 이메일 보내주신 분들한테 다 확정 메일하고 문자들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뭐 답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직 확인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가을 날씨인데 일주일 지나서 11월 때 되면 추우면 이제 몸으로 느끼지. 아 빨리 이거 주소 보내. 맞아요. 지금은 안 느껴져서 그렇지 오늘- 진짜 쌀쌀하게 추워봐요. 지금 이 모자 살 걸 그랬다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시간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못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또- 그냥 가을로 그냥. 그리고 또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예? 이런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이 모자가 딱이에요. 그리고 눈 오고 막 진눈깨비 날리고 이래 봐요. 아 KF21 시즌 2 모자 그거 그때 샀어야 되는데. 눈 내리면은 네. 이 머리에 이걸 그러니까 여기 귀 똑딱이 딱 띄어서 거기다 귀, 또 바람 불 때. 귀까지 네. 팍 이렇게 가려주니까 바람 불 때. 얼마나 완벽합니까? 바람 불 때 되게 따뜻하고. 네, 이게 털이 딱 안쪽에 있어가지고 따뜻합니다. 네. 여러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슈퍼소닉 TV 네이버닷컴으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네.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네. 그럼 제가 바로 확정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주제입니다. 야, 이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큰일을 내려고 또 일을 벌렸어요. 그 아이템이 뭡니까 제목이? 바로 이 바퀴형, 이 차륜형 K9 자주포로 미국을 공략하겠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게 이제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개발을 이제 해야 된다. 뭐 예. 시간이 뭐 늦었긴 하지만은 예. 개발을 해야 된다 해서 연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그 소위 그 이제 계획을 담당하신 분들 이런 이제 물건 이제 설계하거나 아니면 예. 영업부에서 네네. 발제가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벌써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뭐 한 10개월 전부터.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건이 되게 이제 모형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가상 그림에서 시작해서 예. 모형이 나와야 되고 네. 좀 더 큰 모양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네네. 어떤 해당 그 개발할 때는 이제 해당 관청이나 아니면 음. 이제 업체에서 뭐 돈을 이제 어떻게 모아서 설계를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뭐 시험 평가도 해서 네네. 완성을 할 것인가.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상반기 하여튼 1월, 2월 달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5월에 6월인가 어떤 지방 전시회 네네. 이런 방산 관련 전시회에서 네. 처음 이제 모형이 조그만 모형이 이제 하나가 덜렁 나왔단 말이에요.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네. 뭐 그게 대서특필은 안 되고 네. 관심 있는 분들만 우리도 이제 이 차륜형 자주포 K9 그 주포나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좀 뭐 아쉬운 면이 있다면 좀 진작에 개발하지 왜 예. 이제서 그 어떤 컨셉을 잡고 있나.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더 구체적으로 이슈를 이제 삼은 게 네. 10월 초순에 열렸던 계룡대에서 열렸던 카덱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죠. 네네. 자,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죠. 미 육군 전시회 AUSA. 아우사. 네, 여기에 차륜형 자주포 K9 컨셉의 출품, 네. 예, 모델을 출품을 했습니다. 출품했죠.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이 차체는 미국 맥트럭사의 중형 덤프 트럭 예. M917A3에 이 K9 포신을 장착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해당되는 이제 대상국가 홍보를 해야 되는 대상국가 지역에 맞게 네, 미국 업체를. 미국 업체 차량들을 이제 트럭을 이제 딱 기반해서 이제 그 설계를 이제 일단 기본 설계 비슷하게 네. 한 거 개념을 잡은 거 그러니까 모형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우리 이제 개념이 이렇게 잡고 있다. 네. 근데 당신네들 트럭이다. 그 군용 트럭. 네네. 그다음에 뭐 중동이나 또 유럽을 상대로 할 때는 또 그쪽 지역에 이제 차량들을 트럭을 이제 또 활용해서 네. 그러니까 모형 만들듯이 해가지고 또 결합해서 이제 전시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차량들은 여러 종류가 얘기가 되고 있죠. 뭐 국산 천무 이제 차체로 해서 또 하는 것도 있고. 네네. 물론 이제 천무 차체가 이제 벌써 등장한 지가 좀 됐으니까 뭐 개량용 얘기도 하고 있고 개량용 차체에다가 좀 하자. 실제 뭐 그 구동하는 게 좀 더 힘이 세고 파워도 세고 뭐 주행거리도 늘어난.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전 세계 트렌드에 맞게 우리도 이제 개발을 시작하겠다 해서 그 기간을 이제 지금 뭐 해당되는 기관과 이제 협조를 해야 되니까 방산업체하고 이제 해당되는 관청 국방 관련 관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년 이제 해가 바뀌어야만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25년 1월부터 그다음에 이제 시험 평가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차량을 이제 완전 완성을 하려면은 26년까지는 가야 되는. 그렇죠. 근데 다른 어떤 체계보다 좀 기간이 길진 않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이제 27년도에 이제 완전히 완성돼서 뭐 이제 흔하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제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전체 이제 일단 잠정적인 자본 예산은 414억 원. 414억 원. 근데 이제 개발비만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좀 내야 되는 게 요거는 이제 수출을 일단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로지 수출 목적이죠. 일단 한국군의 채택은 나중에 이제 생각해야 되고 기존의 계획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105mm 이제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개량 사업들이 또 이제 자주포 개량 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끼어들 수는 없고 이제 좀 이렇게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수출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그다음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미국 대상, 그다음에 특히 중동의 뭐 사우디 그쪽에 이제 또 이렇게 후티 반군 때문에 계속 뭐 이어지는 어떤 전장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재무장 그동안에 또 무장이 또 구형화됐으면 재무장 해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중동의 뭐 사우디 중심으로 좀 급한가 보더라고. 이런 게 더 필요하다. 물론 기존에 뭐 프랑스제를 도입한 거 있는데 좀 더 진화된 성능이 좀 더 이렇게 2024년 이후에 성능에 맞게 어떤 원하는 작전 요구에 맞게 그거를 이제 특히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게 뭐 미국제나 유럽제에서 나오는 특히 유럽제는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스웨덴의 아처도 있고 그리고 독일의 RCH150. 이 두 모델들은 이미 인증된 건데 굳이 한국과 함께 이런 것을 또 차륜형. 근데 이제 뭐 흔히 이제 가성비라고 얘기하는데 물건을 얘기할 때 뭐 이런 방산 제품 포함해서 적당한 가격, 안정가에 빨리 생산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제품이 제일 마땅하다는 거예요. 뭐 미국제나 유럽제는 일단 비싼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싸죠. 그리고 생산을 너무 그냥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역시나 뭐 거기들 이제 노동자들 관련된 이제 기술자들의 어떤 꼼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느리다는 거예요. 제작실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반면에 대한민국 방산 제품은 잘 만들고 하자 없이 잘 만들고 빨리 만들어서 납기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서유럽제에 비교해서 좀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어떤 상당히 장점이 많고 그다음에 또 이게 미국제도 아니고 이제 서유럽제가 아닌 상태에서 자유서방 국가의 어떤 대표적인 나라 어떤 적성국을 상대로 이제 전쟁 준비해야 되는 나라의 물건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코리아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여러 가지 뭐 경제 발전도 많이 하고 국가 다 모든 게 발전했는데 특히 방산 제품이 이제서야 뭐 우리가 폴란드 수출이 3년 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포지션을 이제 들어간 거죠. 서방 제품, 소위 서유럽 중심의 방산 그 대열에. 이미 자리 잡았죠. 그래서 깔고도 남았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아주 유독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대만 제품도 아닌 특히 일본 제품도 아닌 확실한 포지션 어떤 뭐 미국의 어떤 그 같은 그 동맹 기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도 나중에 이제 후속 군수주의나 여러 가지 운영 유지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뭐 외교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뭐 노선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서방제 제품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적합한 게 대한민국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 육군이 이 사업을 왜 하느냐? 바로 자국의 이 보병부대 지원 화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육군 사업에서 이 선정된 차륜형 자주포는 향후에 미 육군의 보병 여단 전투단 그리고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에 이 지원하는 포병 대대가 운영할 것으로 화력 보강도 상당히 필요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국방성 입장에서는 이제 전력 증강이 먼저 발제가 된 순서가 먼저 얘기된 거는 그 뭐 순서는 또 바꿀 수 있지만은 105mm 105mm 그렇죠. 이제 차량화 시키자. 105mm면 M119 견인 곡사포가 있고 또 미국에 뭐 M777은 155mm인데 이제 견인 거 곡사포인데
지금 전장 한계에서 급속히 치고 빠지는 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럼요.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미 육군 항공이 그 침입구 중심의 어떤 그 견인해서 움직이는 게 또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강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더 빨리 치고 빠지는 거. 그러니까요. 침입구 이용하려면 이중으로 또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뭐 그 지원 전력이 필요한 거니까 네. 지원 세력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체도 얹어서 105mm 같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험비급 큰 험비급 차량에다가 네. 아니면 고기동 차량에다 얹어서 빨리 치고 빠지는. 그래서 105mm가 이제 한때 뭐 상반기에는 많이 얘기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카덱스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쪽에서 모형 중심의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55mm가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네. 또 한쪽에 현대 위아 중심으로는 네. 105mm하고 이제 또 150mm도 있지만은 그거를 때 컨셉을 또 제시를 했어요. 시험을. 그게 이제 뭐 우리 육군을 상대로 이제 한다기보다는 우리도 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개발비 주어지고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빨리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105mm에 대한 거, 150mm 견인 그거를 이제 차에다 일단 급조해서 딱 전시를 했는데 그건 현대 위아 중심으로. 그러니까 현대 계열에서 현대 네. 방산 업체에서. 예. 그럼 반면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모형 중심으로 모형을 좀 더 이제 제대로 또 좀 정밀하게 먼저 번에 작은 전시회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아주 좀 더 주인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이게 일단 당장은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어떤 소요 제기 그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수출형 모델로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래서 아닙니까? 이제 먼저 번을 또 이제 생각을 우리가 회상을 하면은 이제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호주 레드백의 사례와 같게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차륜형 자주포 이것 역시 성공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또 육군이 입맛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예. 뭐 입맛이라서 죄송한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ROC 작전 요구도를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레드백 보십시오. 그거를 좋다고 하지만은 시험 평가도 하고 이제 25사단 이런 데서 이제 한 대 두 대 갖춰놓고 이제 기자들 불러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막 네, 주행하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채택을 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장점 우리 한반도 지형에 맞는 우리 육군이 원하는 작전 요구에 맞게 거기서 장점만 따가지고 별도로 개발하자. 지금도 기조가 이제 그거. 새로. 네, 그냥 그대로 뭐 수출품은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아.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컨셉을 이제 인정을 하지만은 어떤 105mm나 155mm 네. 앞으로 이제 돈 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K나 A2나 A3를 가는 것도 지금 하여튼 상당히 돈도 필요하니까. 상당하죠. 네, 그다음에 창정비 들어와서 또 뭐 개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추가 발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좋다. 그러면 일단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2단계죠. 수출이 이제 우선이다 이거지 수출이. 그러니까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업체의 의견과 이제 같이 이제 검토하는 조율을 할 거예요. 근데 또 기존 또 사업이 뭐 있으니까 밀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4차 양산 계약했지만 105mm 네네네. 트럭형 자주포. 네. 이것도 예정대로 기계획대로 육군의 이제 일반 보병사단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이렇게 흐트리면서 계획을 바꾸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차륜형 K9 자주포는 오로지 미국 수출용으로만 일단은 우선은 이제 미국 수출이 잘 되고 선정되면은 대한민국 육군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서 어떤 그 기존의 계획, 그 로드맵 계획에다가 하나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 뭐 많이는 안 사더라도 일부는 또 우리가 지금 특화된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평에 사령부 갖고 있는 2사단, 대한민국 2사단 같은 거 특화됐잖아요. 기동화된 부대. 그런 용도로 뭐 105mm라도 뭐 채택을 별도로 이제 구비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 문제가 또 걸리기 있죠. 항상 예산이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수출이 터져야만 선택이 돼야만 우리 국내 이제 대한민국군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컨셉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정도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 수출용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차륜형 K9 자주포의 주요 무장은 이 52 구경장 155mm 포신, 그러니까 기존 궤도형 K9 자주포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얘기 들리는 얘기는 더 이제 구경이 큰 경우 이제 뭐 58 이상, 58 구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선택 그 사양을. 그리고 K9 자주포의 개량형 모델인 K9A2처럼 탄약과 장약을 이 100% 자동 장전하고 이 분당 최대 발사수를 기존 6발에서 9발로 늘린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이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이제 성능을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 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뭐 무인화 포탑에 대한 게. 근데 A2로 완전 무인화는 아니고 그렇죠. 일부 무인화인데 여기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도전하면서 A3 완전 무인화된 거에 가기 위해서 기술을 좀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내 자기네 이제 자주포, 궤도 자주포에 앞으로 이제 육군이 이제 원하는 A3를 가기 위해서는 또 중간 단계로서
수출도 수출이지만은 기술 개발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중 목적이 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육군에서는 일단 이제 뭐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이제 확보 획득보다는 수출을 이제 어떤 목적으로 하면서 기술은 거기서 얻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A3로 그대로 녹여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기대는 하고 있죠 육군에서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A3 개발 기간 완성도 단축을 좀 해줄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이중 목적을 띠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번 미군 육군 사업의 경쟁자로는 역시나 독일의 RCH 155 네. 그리고 스웨덴의 아처죠. 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역시 이번 차륜형 K9 자주포 가성비 부분에서 유럽과 격돌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독일의 RCH 155 경우에는 이 1문당 거의 뭐 약 1,0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138억 원이에요. 진짜요? 138억 원. 근데 네. 야, 이 K9 이 궤도형 자주포. 네. 유럽 수출할 때 1문당 가격이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래서 폴란드나 루마니아가 자꾸 이렇게 수출 대상국이 늘어나는 게 와. 가격에서 상당히 저기 장점이 하여튼 뭐 뛰어난 거네 진짜 가성비가. 그러니까 138억 원대 50억 원이다. 야, 역시나 이거 진짜 저 서유럽의 독일 중심 뭐 아니면 프랑스 좀 비싸네요. 걔들 장비가. 엄청납니다. 독일제가 비싸긴 하네요, 진짜. 거의 뭐 3분의 1점 뭐 한 2, 3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비싼 것만큼 빨리 뭐 이렇게 조달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와, 무서운 가격이네요. 이러니까 미국도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K9 이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장인 정신을 믿을 것인가, 예. 대한민국의 가성비, 뭐 만들어내는 속도나 그다음에 네. 제품의 완성도 그리고 가격 이거를 그러니까 과감하게 예. 대한민국의 지상 장비, 화력 장비를 처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음. 물론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뭐 비공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선정되기를 그건 이제 그냥 뭐 유도 로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차체, 주포 다 이렇게 결합된 네. 체계 종합이지 않습니까? 체계 종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과감하게 대한민국 제품을 진짜 한번 해볼 것인가 선정을. 예. 아니면 그냥 기존에 전통적으로 비싸더라도 늦게 받더라도 유럽제를 할 것인가. 고민이 예.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방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어떤 담보를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네. 예정된 그 짧은 기간이지만 빨리 차근차근 해서 제품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 모크업 뭐 1대1 모크업이 이제 내년 25년도 10월 말에 아덱스 때. 아덱스 때 등장하리라고 좀 예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모형을 가지고 이제, 예, 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스케일업한 거를 아마 지금 현대위아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나에어로에서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있으니까 딱 네. 1년 만 1년 남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내년 10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추울 때 열리는 아덱스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국을 공략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신무기 차륜형 K9 자주포. 이게 또 호주 때처럼 이 레드백이 수출용으로 그렇게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 진출이죠. 이게. 예. 하지만 이번 이 차륜형 K9 자주포도 이 역시 미국의 수출용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형에서 벗어나서 네. 1대1 실물에 준하는 그게 이제 공개가 돼야 되죠. 예, 그래야만 그게 또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 이제 그거를 검토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몸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저 존재가 지금 될 수 있는 물건이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심사숙고를 검토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단계는 작은 모형이니까 컨셉이 있대 대한민국도. 네. 근데 뭐 예상 가격은 좀 저렴하고 빨리 만들어줄 수 있대. 그러니까 본격 검토보다는 기본 검토 이제 단계에 이제 머물 수밖에 없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의 레드백 수출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이 차륜형 자주포로 수출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F21 시즌2 동절기 모자, 멋진 군밤 장수 모자 같지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군밤 장수 모자는 없습니다. 뭐 개념이 또 옛날 얘기죠. 군밤 장수라는. 아유, 그러니까 귀여운 군밤 장수. 예. 저희 와이프도 이거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잘 만들었어. 귀엽다고. 디자인은. 뭐 그리고 예. 기존의 군밤 장수들이 옛날 개념인데 예. 그
쓰고 나오는 모자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프 치시는 분들 이거 네. 쓰고 하면 딱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따뜻하게 예. 필드를 이제 누벼야 되니까 예. 머리도 좀 이렇게 바람 부는 걸 또 막아주고. 그러니까 멋부리기보다는 실용성에 맞는 모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밑에 주소로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적어서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단가는 지난 시즌 1 55,000원보다 비싼 6만원대입니다. 겨울용입니다. 예, 이 점 꼭 알아주시고 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단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겨울용이니까요. 네. 예.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